원칙적으로 용도적에서의 건축물을 건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데요. 그에 대한 특례로서 특정 장소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1번 여러분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중개해 주려 합니다. 근데 그 토지를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물어봅니다. 이 땅에다 법적으로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법을 검토해야 돼요.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 그 법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걸 행위제한 근거법령이라 하거든. 농공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무슨 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는가?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 그 법의 이름을 기하는 것이 시험공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농공단지를 만났다. 이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 행위제한, 이것은 무슨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법을 봐야 되냐? 거기 나와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 이 법의 이름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법의 이름을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농림지입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은 농림지인데 그 안에 다른 법에 따라 이게 지정되어 있어요. 농업진흥지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이 토지를 하나 중개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다 뭘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법을 검토해서 설명하면 돼요. 이 농림지역 중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이 정한 바에 따르냐? 농지법. 거기에. 그리고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는가? 행위자는 산지관리법. 이 안에 초지가 지정되어 있다면 초지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냐? 초지법. 이렇게 법의 이름을 정확하게 짝짝해서 기억하십시오. 이걸 반드시 이게 전제돼야 돼. 농림지역 중에 이게 있을 때 농지법, 농림지역의 보전산지가 지정됐을 때 그 안에서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일 때 초지법. 이렇게 용도적을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야 돼.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는가? 수산자원관리법 꼭 받으시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이 지정됐다면 무슨 법인가요? 공원구역 자연공원법 꼭 기하시다. 있나요 없나요? 자연공원법 꼭 기하시고 그거 잘 나오니까 올해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됐다면 무슨 법? 수도법. 상수도법 그럼 들겠어요? 수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바로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그 보호구역이 지정됐다면 문화재 보호법. 보호법입니다. 관리법 하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해양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련 법률. 법의 이름을 정확하게 짝짓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건너뛰면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가? 도시군계획 시설. 그래 이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하니까 바로 그 지역이 그 주가 무슨 지역 무슨 지구이든 딱딱 도시구역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면 되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 아니한다. 시험에서는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어. 끝들에서 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가로 4번도 꼭 시험에 나옵니다. 가로 4번도 꼭 시험에 나오죠. 미지정 미세문지에서 행위제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실걸? 1번 약자로 도, 간, 농, 자 보고 계셔요? 도간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을 약속으로 미지정적 그래.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을 말한다고 미지정적.
이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 무슨적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존적. 알죠? 자, 이런 거예요. 전국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국토. 이렇게 생겼다. 같이 해봐. 이렇게 생겼다면 전국토는 크게 도, 관, 농, 자. 이렇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하죠. 이 사용도로 구분 지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네 가지로 하나 결정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네 가지 원 하나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을 미지정지역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있는 토지 이렇게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주소 지분 정확히 알고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면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 칸에 국토계획법상 용도적 칸이 있어요. 용도적 칸에 보면 이 땅은 이렇게 나와. 미지정적 이렇게 나와요. 알겠나요? 뭐라 나온다고? 미지정적.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이다 이걸 이해할 줄 알아도 중개사가 되려면 이거 보고도 중개사가 돼가지고 몰라버린다 먹혀버린다 하면 속 터져버리죠. 중개업을 수행할 때게 뭘로 나온다고요? 미지정적으로 체크돼서 나와요. 미지정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제 속 터져버리죠. 중개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땅에 따는 그러면 뭘 건축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나도 이런 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속 터져버리죠. 만약 여러분들이 중개를 해주고자 하는데 여기 있는 토지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하여 토지용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체크해보면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적 칸에는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나요? 뭐라고 나온다고? 자연환경 보존적. 자연환경 보존적에 있는 땅에 따른 건 법적으로 뭘 건축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거 봅시다 해서 머리에서 생각 안 나면 그거 보면 돼요. 그래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연환경 보존적에 따른 여기 봐봐요. 자연환경 보존에 따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학교 안 되고 초등학교하고 농가주택 농업인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농가주택이라고 그래. 어민이 사는 주택을 어가주택이라고 그래. 농어가 단독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 이거 아니면 못 져요.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엄청 퀴즈가 센 적이 여기는. 알겠죠? 무슨 이것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제한에서는 무슨 주택 뭘 건축할 수 있다고요? 초등학교하고 농어가 단독택. 이거 아니면 건축할 수 없어. 다만 그 지자체 조례로 다른 걸 허용하고 있다면 몰라도 일단 대통령령에 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봐봐. 여기 용도적이 정되지 않는 미정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적이 아직 결정 안 났다면 결정 날 때까지는 아무런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나와. 그러면 틀려요. 건축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용도적 중 가장 개발하기 쉽지 않는 땅이 뭐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 건축물로 건축제한 이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런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건폐라고 용적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연환경 보존적에 건폐를 채는 20% 이하입니다. 용적을 채는 8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존적의 건폐 규정, 자연환경 보존적의 정의는 용적 규정을 그대로 여기다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게 돼요? 그걸 알고 있는 걸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시험에 토간농자로 용도가 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도시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요. 무슨 지역이다고? 자연환경 보존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건축제한뿐만 아니라 건폐 규정도 용적률 규정도 역시 자연환경 보존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도관농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시적 있잖아요.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여기 봐봐요.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세분되죠. 이렇게 세분이 되니까 이 도시에 있는 땅 중 이런 걸로 아직 세분화가 안 된 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세부 용도로 정해지지 않는 땅 이렇게 표현해. 이걸 약속으로 미세분적이라고. 미세분적. 안일미 아직 세분 안 됐다 그 말. 예? 여기에 여러분이 땅을 중개를 해준다든가 도시적, 여기 봐봐. 토지용계획 확인서 발급받았더니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적이 도시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도시적. 그리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럼 이것은 아직 세부 용도가 결정 안 났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녹지역도 세 가지 있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 정도 알고 계시죠? 여기 있는 땅이다 그러면 용도적이 도시역하고 바로 자연 녹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만약 여기 있는 땅이다 그러면 도시역이면서 보존 녹지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나와요. 용도적이 이렇게 나와. 알겠나요?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은 여기에 건축하도록 있는 건축물이 우리 대통령에 규정되어 있거든. 그걸 파악해서 이런 걸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폐는 20입니다. 용률은 80 이하입니다. 이걸 그대로 설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세부 용도로 결정 안 났으니까 이런 건 뒤에 안 나와. 그냥 도시로만 나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중개사가 되면. 이 정도는 해석할 줄 아셔야 돼. 그래야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지. 이것도 저것도 한끗도 모른다. 자격증 어떻게 따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중개업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어요. 겁나서 못하고. 토지 같은 거. 그냥 아파트는 할 수 있어. 아파트. 그냥 아파트 101동 100으로 세입자니까 세입자 갖다 넣고 계약서 쓰고 월세 받고 파니까 그냥 사고 팔. 이것만 하면 돼요. 그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남성한테는 물건 안 줘. 특히 여성들한테만 주지 물건을. 예, 그래 남성들은 이제 그래서 일감이 없어져 버린 이제 계속이 남성들은. 예, 저 방 보일 때 여성 중개사들은 와서 봐도 되지만 남성 중개사들 와서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래요. 진양원들이. 그래서 남성들한테는 이제 아파트 물건이 잘 안 들어와요. 현장에서 여성들한테 들어줘. 여성들도 이제 크게 놓은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거 잘 안 해. 막 큰 땅 갖고 해버리지. 땅을 하나 중개해 줘야 돈 벌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 딱 계약서 쓰고 한 건당 이쪽에 2천만 원, 2천만 원 그 한 건 써놓고 4천만 원 그렇게 하더라고. 중개. 그러면 한 1년에 5건만 해도 얼마예요? 5건만 해도 4, 5, 20, 2억 되잖아요. 2억. 그렇잖아요. 2억. 2억 벌고 그럼 2억을 또 땅을 사놨더니 싼 거 나왔더니 나온 거 사놨더니 또 1억 올라가 버렸어. 땅 사놨는데 1년 다. 그럼 3억 벌잖아요. 한 2년만 고생하면 6억 벌잖아요. 3년만 고생하면 10억 되잖아요. 또 올라가니 계속 땅값을. 금방 돈 벌어요. 중개사 잘만 하면.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 뭘 하고 있으면 누가 손님 오겠나요? 손님 한 명도 안 오지. 어떤 학생이 진짜 당진에서 했는데 1년 만에 3억 벌었다고 그래요. 자랑을 해야죠. 내가 봐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토지만 하는데. 터지면 하는데 능력이 있어. 가만히 그러니까 남달라. 공부할 때도 남다르게 했거든. 예. 아침 저녁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제가 저 뭐 저기서 강의했는데 당진서 거기까지 와. 차비만 해도 기름값만 해도 엄청 들어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주간야간 그것도. 그래갖고 그분은 그 중개사 따자마자 했는데 돈을 1년 만에 3억 벌었다 나한테 자랑으로 왔어. 또. 자랑으로 왔어.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 뻥은 아닌 것 같더라고. 뻥은 아닌 것 같더라고. 자, 그래 아무튼 근데 그렇게 이제 중개 수수료를 그 무조건 받으면 또 위법이에요. 위법. 법정 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모르게 받은 것은 괜찮아요. 감옥 가면 그때 가더라도 모르게 받을 때 인정자 회사에 이거 끄고 아무튼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에 이 도시역 내
용도 아직 세부 용도로 정해지지 않는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는 세분화가 결정날 때까지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런 표현은 틀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도 세부 용도가 결정날 때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하면 되냐? 도시역에 세분화되어 있는 용도 중 가장 센 지역이 보전 녹지역이거든. 그래서 보전 녹지역 안에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해서 하면 된다. 알죠? 보전 녹지역 체크하시고 찾았나요? 그것도 20, 82의 건폐율 용적률은 밑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직 있잖아요. 여기 관리직도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되죠. 봐봐요. 보전 관리적, 생산 관리적,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 이렇게 세분되는데 세분화가 됐다면 여기 있는 땅은 계획관리적에 관한, 여기 있는 땅은 생산관리적, 여기 있는 땅은 보전관리에 적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조회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리적 아직 세부 용도로 결정나지 않는 땅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미세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됩니까? 보전관리적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꼭 아셔야 돼요. 1번 자연환경 보전적 체크하고 두 번째 보전 녹지적 체크하고 세 번째 보전 관리적 체크해서 바로 네모 안에 딱딱 체크하죠. 세 가지를 아세요. 공통점은 다 보전이 들어가죠. 자연환경 보전,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맞춰라고.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게 나와서 틀려버리면 그분은 정말 안타깝다고 봐야 되겠죠? 안타깝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웃음 나오죠? 웃음 나오죠? 이런 게 나왔는데 틀려버렸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생각에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판단해도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안 돼. 보전이 다 들어간다? 자연환경 보전적, 보전 녹지, 사람 같지도 않죠? 그런데 자 틀려버리면 정말 안타깝죠. 자 시험에 꼭 나오니까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이 도시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페이지에서 도시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갖다 줄게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 1번 도로법 제40조에 있는 접도규정 규정 그리고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법을 농지법을 통째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적용해요. 40조 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도시역을 구성하고 있는 녹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 군격 시설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농지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기 좋게 밑에 손으로 싹 자세히 써놨어요. 풀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써놓은 것이 손이에요.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이해하면서. 그 자세히. 그걸 읽고도 이해가 안 되면 그분은 한계예요.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써놨거든. 알겠나요? 그래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셔요. 그리고 나서 손을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자, 이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여름 땅이 있다 합시다. 여름 땅이 있어요. 내 땅이니까 내가 알아서 개발해서 써야겠다. 그래서 만약 허가 등을 받아서 막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흥변경 한다 합시다. 도로 주변에서. 그랬을 때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이 지반이 연약한데 잘못 건드려버리면 공사하면서 도로 지반을 약화시키고 침식해서 도로가 붕괴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그래서 도로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야 너네들 땅이지만 도로 주변에 있는 땅에서는 함부로 개발 행위 할 수 없어. 그래서 점 따당해서 표시해가지고 말도 박아놓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접도구역이다라고 표시해놔요. 이렇게 접도구역이다라고 딱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장이 딱 정시해버리면요.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해 설치, 토지 못해요.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막혀서 이걸 지정합니다. 이게 접도구역 지정 제도예요. 이해돼요? 그래? 접도구역 뜻 알겠죠? 저발접 도로,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일정한 구역의 땅을 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접도구역을 한다. 접도로 지정되면 이 안에 있는 땅 소유자들은 함부로 개발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 접도구역을 지정할 때요, 이 지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권한권이라도 도로 경계선을 주셔서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그걸 묶을 수 있냐? 바로 일반 도로는 5m까지만.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실무적으로 아주 좋아. 실무적으로 아주 기묘하게 써먹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중개사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 속 터져버리죠. 뭐 물어볼 때마다 나 몰라. 그런 거 몰라. 속 터져버리죠. 딱 하나만 알아요. 뭐냐냐. 중개 수수료는 얼마에 내놔야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물어보면 몰라. 의뢰인이 물어보면.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서 딱 계산해. 중개 수수료 얼마 받아야겠다 이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속 터져버렸죠. 한 번은 못 물어보고 있죠.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인이 한 번은 못 물어보겠지만 두 번 다시는 안 찾아올 겁니다. 그 중개사.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 중개사는. 문 닫아야 돼. 그런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겁나서 안 해. 이제. 겁나서 못하고. 왜 문을 닫냐? 그래서 문을 닫아요. 문 열기는 쉬워요. 문 열기 쉬운데 얼마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약 60%. 계속. 그분들 못 버텨서 그래. 아무것도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걸 수 있다고요? 5m. 근데 고속도로는요. 고속도로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탁 타니까 집안에 앉아서 확보 20m까지 후퇴해서 거버릴 수 있어요. 고속도로는 얼마다고요? 20m까지. 일반 도로는 얼마다고요? 5m. 이런 것들은 알아도 밑인데 시험 공부로서는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들어두시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접도구역은 바로 도로법에 있는 제40조의 규정에 있는 그 규정은 여기 봐봐요. 도시적에서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 어디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도시적. 거기 나와있죠. 도로법 제40조에 있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무슨 적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 지역. 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비도시에서만 적용한다. 그게 여기 봐봐요. 비도시에만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만 적용한다? 비도시적.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봐보세요. 이 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바로 이 도시작 안에 도로 있는데 도로 주변에다 이렇게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는 도시 안에서는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접도구역 없어요. 알겠죠? 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도시 안에 있는 도로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못한다 그 말은 똑같아요. 적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정해요? 비도시에 있다만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적용되니까. 이해되죠? 도시역은 바로 이 도시에 있는 땅은 개발용도 땅으로서 우리 도시민들과 산업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다 지한다 그랬지 아까. 그래서 도로가 어마어마한 거미처럼 이렇게 널려 있는데 도로 옆에다가 무슨 접도를 지어서 개발 못하게 막은다? 말도 안 되죠. 개발용도 땅이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도로가에 있다는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세히 이해가 됐나. 자, 여기가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쪽 지역은 보존 녹지 지역이고 이쪽은 보존 녹지,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이 도로가 있어요.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을 이렇게 하나 중개 주려고 하는데 중개의뢰인이 물어봐요. 중개사님한테. 이 땅 지금 도로 주변에 있기에 아직 접도구역이 지정이 안 됐지만 접도구를 만약 이렇게 지정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접도구를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 개발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그래야 돼. 지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1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땅 사야 됩니다. 2번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꺾지 마시고 여기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몇 번일까요? 몇 번이요? 몇 번이에요? 이제 궁금해서 그래요. 예? 1번이 뭔지는 알고 지금 1번 그런가요? 1번은 뭐예요? 지정하고 적용한다 이 말이죠. 2번은 적용할 수 없고 지정 못한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어요. 몇 번이다고요? 예? 궁금해서 그래요. 몇 번이다고 답이? 아 이제 또 기회를 드리겠어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다. 입이 찢어지면은 X고 입이 오므라지면 O인데 호호호 X 이렇게 답은 이거예요. 2번 안타까워 죽겠네. 그렇게 설명해도 몇 번이다고요? 답이 2번 알겠죠? 지정할 수 없고 적용 안 해요. 여기 보호전 녹지, 자연 녹지는 도시역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누가 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속하지 않는다고. 나 궁금해서 물어요. 도시역에 속해 안 속해요? 도시역 뜻도 모르는 거 알지? 여기 봐봐요. 도시역은 주거적도, 상업적도, 공업적, 녹적도 있잖아요. 왜 도시역이 아니에요? 이거 다 도시역이지. 이해돼요? 도시역이도 아니다? 도시역이죠? 그래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 도시역은 아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 다 도시역에 있는 땅에다 세붙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도시역에 있는 땅이다 그래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된 걸로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농지법상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 이거 꼭 시험에 나오는데 농지증은 약자로 농지증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오므로 잘 이해해 두세요. 중개사 되려면 이런 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 봐봐요. 이 도시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 주거적, 오늘 주거적을 지정해서 주거적은 6가지로 세분되어 있죠.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알죠? 상업적, 중일권 4가지 있죠. 전유력, 공업적, 보호생 다 이런 것들이 도시에 있는 땅이에요. 이때 여기 농지가 있다, 농지가 있다, 농지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약속으로 농지증이라고 했어요.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한 규정은 이런 거예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지가 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가서 미리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 여러분이 이 농지를 이렇게 취득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이 농지를 이렇게 남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이 농지 소지한테 뭐 돈을 줬던 줬던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취득하는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여러분께서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의등기를 신청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의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때 바로 등기 소장께서는 등기를 해주기 앞서서 이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내야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발급받아서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소장은 등기를 각하시켜서 등기를 해주지 않게 됩니다. 등기해주지 않으면 농지 법적으로 취득 못하죠. 이런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은 도시 지역에서는 원칙으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단서가 있어서 다만 녹지 지역 안에서는 적용된다 그랬어. 어디서는요? 녹지에서는 적용된다 그랬어요. 다만 녹지 지역 안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적용된다.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거예요. 봐봐. 도시역에서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 틀려버려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도
등기 시작하면 등기소장이 등기해줘가지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말이에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나요? 근데 도시적 중에서도 무슨 지역은 일단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녹지역에서는 일단 적용된다고 그랬죠. 녹지는 보존하지 않은 땅이니까. 그래서 도시적 중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 들리고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 있다. 녹지이다. 녹지에 있는 농지로서 여기 녹지에 있는 농지인데요. 이걸 공원 조성사발라고 여기다 도시군계로 딱 결정해놨다. 그럼 이걸 도시군객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도시군객 시설사업이 필요한 농지로서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도시군객 시설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농지를 여러분 취득한다. 녹지에서 취득한다. 그때는 적용됩니다. 적용되니까 등기 신청하려면 미리 농지 소지하는 시장, 구청장, 업장면한테 농지증 발급신청해서 발급받아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야 등기 완료받아서 바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농지증 발급을 등기소장으로 요구할 수 없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 있는 것은 농지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그 밑에 다 써놨으니까 잘 좀 읽어두시 바랍니다. 그러면 비도시에 있는 농지 여기서는 당연히 적용돼요. 적용되니까 농지증을 밟아서 내세요. 그러면 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34페이지. 34페이지 보면 농도지별 건표가 용지 나와 있죠. 이 표는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다 넣고 계신 걸로 믿어요. 이 표는 머릿속에다 다 넣고 계셔야 돼요. 넣어 계시죠. 자, 용도지별 건표가 용도 최단도 그건 무슨 법에 있는 걸까요? 국토개법령에 있는 겁니다. 무슨 법이 있다고? 국토개법령. 국토개법령이 있다. 건축법이 아니다. 용도지별 건표를 최단도 표. 이 표는 달달달 암기해야 돼요. 꼭 함재 나옵니다. 암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머릿속에 넣을 수 있죠. 자, 이 용도 지역별 건폐라고 용적률로 최대 한도. 이것은 무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국토개법령에,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 틀리겠어요? 국토개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 번지수를 하시고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건폐로 최대 한도는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3단계로 규제하고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 용도별 건폐 용도 최단으로 규제할 때 1단계는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 2단계는 바로 국토계획법률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3단계는 뭘로 규제하고 있을까요? 한번 혹시나 아시면 돼요. 오, 그래요. 조례. 오, 대단하시네. 조례. 그래. 각각 지자체의 특광, 특특, 시, 군, 의에서 만든 바로 그 도시, 군, 계획, 조례. 이렇게 3단계를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이 조례의 내용은 저 국토개법률 대통령 시행령보다 하위 규범입니다. 그래서 상위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한도를 초과해야 되는 범위에서 지방 실제 맞게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지 구입해가지고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게 된다. 그럴 때 이 건축면적 크기인 건폐율, 청취 원리는 연매 크기인 용적률, 이런 건폐율은 각각 특광, 특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치를 정해서 건물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근데 각각 지자체마다 서로 상의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다 알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수치는 시험에 안 나요.
현장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적용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토개법률은 국토를 크게 사용도 구조로 편제해 놓고 그 지역별 건폐율 최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다 했어요. 이 표를 기억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머리자 다 도, 간, 농, 자 이렇게. 그리고 도식은 다시 네 가지가 있다가 주, 상, 공, 노. 관리적 세 가지가 있다. 보, 생, 개. 그리고 농자는 세분 안 된다. 농자. 그래 이렇게 주상공로 보생계 농자 9개가 있죠. 이때 9개 지역에 대한 건폐율 최단도 용률 최단도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건폐를 어떻게 규정하냐. 주상공록 해서 약적 주상공록에서 7, 9, 7, 2 밑에 보생농자는 바로 2, 2, 4, 2희, 4, 2희 밑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2잖아요. 근데 개만 다르죠. 2로 다 밀어보려고 그랬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개새끼가 아니다 해서 일어나길래 팍 때려버렸다고 그랬죠. 개사 이렇게 다 2로 밀어보려고 그랬는데 개새끼가 아니다 하면서 팍 일어나. 그래서 팍 때렸더니 죽어버렸어. 개사 이렇게 함께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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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 그래 죽을사. 그래 보전 생산 농림 자연보전 다 20 20 20 수치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주상공록에서 5, 1호, 4, 1 되는 똑같아. 00%야. 그리고 밑에 보생원율은 8, 8, 8, 8인데 꼭 개만 달라요. 개만. 개는 개 400 이렇게 암기라고 했어요. 개까지는 딱 개 400, 개 400, 건표는 40, 용률 100% 이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개 400, 개 400, 28, 28, 28, 28 끝 이렇게. 이건 기본으로 머리다 넣고요. 이것을 못 외울 것 같으면 그분은 좀 힘들어요. 공법 통과하기가. 이건 기본이니까. 또 중개사 되려면 이건 머리다 항상 넣어갖고 다녀야 돼. 다른 거 몰라도 이건 꼭 머리다 넣어갖고 다녀. 왜 그래 자꾸 물어봤었거든. 땅 중개받을 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필수예요. 필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봐보세요. 도시에 있는 땅만 국토개법 시행령 대통령을 통해서 세분화 작업을 해놓고 세분의 지역별 건폐율 최단을 규정하고 있죠. 비도시는 더 이상 세분 안 돼요. 끝났어. 비도시는 다 끝났어. 이 도시 안에 있는 주거지역은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6가지로 세분하죠. 전용 1종 2종, 일반 1종 2종 3종, 준. 그 다음에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리 4가지. 공업적은 3가지. 전용, 일반, 준. 녹적 3가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3가지. 이걸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되죠. 여기다 이제 건폐율 최다 들어보면 건폐율은 전용 1, 2종은 50, 50. 일반 1, 2종은 얼마인가요? 60, 60. 3종은 70. 50배 아니에요. 50. 그 다음에 준 주거지 얼마요? 70.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70% 이하로 다 이렇게 설정되죠.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하위급에서. 이렇게. 그리고 봐봐요. 이 범주에서 또 특광 특특 시군으로 조례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치를 초과해서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수치하고 똑같이 한다다가 더 수치를 낮춰가지고 정할 수 있지만 그걸 완화하는 것은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업적은 중일요건에서 암기할 때 중일요건에서 건폐율은 9, 8, 8, 7 이렇게. 전일중 공업증 다 7, 7, 7, 7, 7, 7. 보호생약 독증 다 2, 20, 20. 이러면 끝났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용적률은 제1종 주거적은 1종이니까 100% 여기다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하면 돼. 플러스 50. 그러면 150, 200, 250, 300. 3종이니까 3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준 주거적은 바로 규칙에 적용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준 주는 5자니까 500. 법률에 정하고 있는 500을 그대로 받아줘. 그 다음에 300에서 아까 끝났죠. 3종. 그 3종을 300으로 아까 이렇게 해놓고 이 전일중 공업적도 규칙인데 전용 공업적은 300% 이하. 플러스 50 하면 되는데 350, 400. 끝.
그 다음에 상업적도 귀축등이 돼. 그래 중심 상업적은 1500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마이너스 200 합니다. 1300, 1100, 900. 그 다음에 이 녹적은 보조 녹적만 80이 하고요. 생자생자는 100입니다. 이 수치는 암기하시고 이제 특수장소에서의 건폐용률을 보면은 자 오른쪽 넘으셔서 수산장 보호구역은 특별히 40, 80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나요? 오른쪽 페이지 넘으셔서 암기를 해. 숫자 동그라미 쳐봐. 4 동그라미 쳐. 8 동그라미. 그래서 수사팔. 수사팔 써요. 옆에다가 수사팔. 그래 수사팔. 수산장 보호구역 건폐는 40, 용료는 80이야. 수사팔. 형사가 수사할 때 88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100을 해야 범인 잡을 수 있을까? 맞춰보세요. 여기 나왔잖아. 수사하려면 88이라고. 수사팔, 수사팔, 수사팔. 2번 도시적 예허지역에 지정된. 여기 봐봐요. 여기 도시적 예허지역 여기 봐봐요. 도시적 예허지역은 이쪽 지역을 말해. 이쪽 지역. 이 지역을 도시적 예허지역이라거든. 이 도시적 예허지역 보니까 건폐율 20 대부분 용료 80이죠. 근데 여기 어느 지역이 됐든 여기다 이렇게 개발을 적극 허용하려고 개발 진흥지구다라고 정했어. 그러면 개발을 진행시키려고 정한 만큼 여기는 바로 이런 20, 80을 처리하니까 여기는 건폐는 40, 용료는 100 이렇게. 이거 봐봐요. 이거 도시적 예허 개 나왔죠. 도시적 예허 속에는 개 나왔죠. 개는 글씨가 좀 다르지만 이것은 풍산개, 이것은 똥개다 생각하면서 개400, 개400 이렇게 기하시 똑같아. 개400, 개4 암기. 뭐라고 한다고요? 개400, 개400 암기. 도시적 예허지역에 개가 나오면 도시적 예허지역에 개가 나오면 개400, 개400 이해돼요?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연 녹적에 지정된 봐봐. 원래 녹적은 자연 녹적은 건폐율 얼마밖에 안 돼요? 20이죠. 근데 여기다 개발하려고 개발 증가 지정되면 건폐율 10% 더 올려줘요. 30.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성장시켜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될 때 성장관리방안 여기서만 수립해. 바로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적 여기서만 수립하는데 그래 여기 보시다시피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적은 건폐율은 20이고 그 40이잖아요. 성장을 시키려고 건폐율을 10% 플러스해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곳이 되면. 그래서 거기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적은 건폐율을 얼마까지 풀어주냐? 50.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 생산관리는 30까지 완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꼭 시험에 나오죠. 건폐율이 뭐냐?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비율이다? 건축 면적 비율. 그리고 2번 용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하는데 용적률 산역시 연면적은 지, 주, 피는 재해. 됐죠? 여기까지. 다음에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죠. 지주표는 재해된단 말 중에 재해. 넘어가시고 36페이지 용도주구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수고하셨고 안녕하십시오.